아마바둑의 뜨거운 순간, 오늘 아마바둑 열전 해설에는 이상원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18 경기도 동호인 시군 바둑리그를 보내드릴 텐데요. 경기도 바둑리그가 벌써 4개월의 대장정 끝에 마지막 라운드를 치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4번에 걸쳐서 대회를 치르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4차 대회이고 그만큼 순위가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한 판 한 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개최지는 화성에서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럼 대회 개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했고요. 경기도 14개 시군 단일 리그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13라운드로 진행됐습니다. 매 라운드 5인 단체전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각자 20분 3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네, 리그 일정인데요. 이번에는 4회차로 화성에서 개최됐죠. 네, 11라운드부터 13라운드까지 지금 마지막 남은 라운드거든요. 그만큼 선수들이 더 집중해서 그리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싸울 겁니다. 1부에서 보여드릴 대국은 화성시와 부천시의 11라운드 대국입니다. 두 팀은 지금 3라운드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위권 다툼을 하고 있는 팀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순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거든요. 우승이 아니더라도 준우승 이런 식으로 순위가 갈릴 수 있는 대결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굉장히 긴장 상태이고 또 지금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열심히 또 싸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2018 경기도 동호인 시군 바둑 리그전 4회차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이 참석하여 단일 리그로 운영된 이번 대회는 각 남자 선수 4명, 여자 선수 1명, 총 5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단일 리그로 대국을 치렀습니다. 경기도 바둑리그는 기초지역 단위인 시군 동호인 바둑클럽의 리그 참여를 통해 연중 스포츠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군 단위로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아마추어 정상급 선수들이 아닌 일반 아마추어 선수들의 참여로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따라서 연구생 1, 2조 및 현재 내셔널 바둑리그에 몸담고 있는 선수들은 출전할 수 없는 대회입니다. 최고의 경기도 동호인 바둑클럽이라는 타이틀과 우승 상금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하고 멋진 승부가 기대되는 대회. 그중 현재 1, 2위를 다투고 있는 두 팀의 양보 없는 대국. 백돌의 부천시 윤명철 선수와 흑돌의 화성시 김세민 선수의 대국 함께 만나보시죠. 제한 시간은 20분에 초읽기 30초 3회입니다. 네, 윤명철 선수의 100번이고요. 김세민 선수의 흑번입니다. 윤명철 선수가 속한 부천시와 김세민 선수가 속한 화성시 양 팀 모두 상위권에 위치한 팀이거든요. 5명, 5대5 팀 대항전이긴 하지만 이 한 판이 또 양 팀의 에이스의 격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둑의 승자가 또 팀 승리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일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그전은 마지막 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날 3라운드가 치러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11라운드, 12라운드, 13라운드 이렇게 대국을 하는데 이 마지막 3번의 대국에서 예를 들어 3연승을 한다면 지금 3등 정도 돼 있는 팀은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우승을 달리고 있는 팀도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순위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기도 동호인 시군바둑 리그전이 경기도 동호인들의 축제고 서로 즐길 수 있는 무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팀들이 더 긴장해서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명철 선수는 날일자 걸침에 손을 빼서 두었고요. 흑도 이제 백이 손 뺀 곳을 양걸쳤는데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눌러가는 것도 있습니다. 눌러가면 흑도 기세로 손을 빼고요. 백이 받고
3-3을 지켜서 흑은 좌 쪽을 제압하고요. 백은 우하 쪽을 제압하는데 이것도 뭐 실전에서 종종 나오는 수법이고요. 이제 이런 수법이 나오는 이유가 백이 쉬어갔을 때 이제 흑이 일반적으로 받아주게 된다면 이 교환 자체가 백이 좀 기분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참고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궁금하네요. 과연 윤명철 선수가 씌워서 둘지 아니면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붙여서 진행을 할지요. 요즘 붙여서 두는 수도 많이 두어지죠. 그렇습니다. 네, 실전에는 붙여서 뒀네요. 여기서는 젖혀서 둘 거고요. 백도 뻗어 둘 겁니다. 이 장면에서 흑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뻗고 정말 예전 정석. 예전에 굉장히 뭐 기보에도 많이 등장했었던 그런 정석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붙여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있게 되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모양보다 흑이 조금 더 이득이다. 이렇게 한 발 더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득이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뭐 이것보다 좀 더 간명하게 처리한다면 3-3을 파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형태는 예전부터 백이 두텁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3-3보다는 붙여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3-3을 가네요. 이 한 수만 놓고 봤을 때 김세민 선수의 기풍은 뭔가 실리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막았고요. 윤명철 선수 입장에서도 불만은 없습니다. 지금 진행이 지금 김세민 선수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형태를 두려고 한 게 아니라요. 지금 실전처럼 이어서 이 형태도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진행을 염두를 해두었던 거고요. 흑이 이어간다면 어떤 진행이 될까요? 네, 백이 맞고 이 장면에서 흑은 젖히고 이제 이곳에 젖히는 수가 가장 최근에 나온 수고요.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한 뒤에 우하 쪽을 차지를 한다면 흑 모양도 하변 쪽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백은 또 좌변을 차지하고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보여드렸던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젖혀서 뒀어요. 막아서 둔다면 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건 흑이 좋은 거고요. 그럼 백도 막지 않겠네요. 네, 흑이 젖혔을 때 백도 이것을 젖혀서요. 받아주면 그때 맞겠다는 거죠. 흑이 차단됐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형태에서 호구를 치게 되는데 실전에 젖혀서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백이 약간 기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하지만 서로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역시 윤명철 선수와 김세민 선수가 전국구 선수도 아니에요. 아마추어 전국구 선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동호인 선수들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기력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수순으로 초반 정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명철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김세민 선수는 지금 회사원이지만 화성에서 지금 홈그라운드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경기를 열심히 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성에서 제4차 마지막 경기도 리그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대회가 펼쳐지는 장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내셔널 리그가 각 지역을 돌아가면서 대국을 펼치는데요. 또 내셔널 리그도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 같은 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붙여간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수였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붙여간 거는요. 그냥 끼워서 있게 되면 흑이 굉장히 모양이 튼튼합니다.
호구 쳤다고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 형태 자체는 흙이 튼튼하고 뭐 백이 그렇게 얻은 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백이 붙여서 흙이 반발할 때 끼우게 되면 이 자리 끊었을 때 중앙으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받아야 되고요. 그럼 단수 치는 것까지 선수거든요. 이제는 백이 두터움을 얻었습니다. 최근엔 보기 힘든 진행이지만 예전에 뭐 저 어렸을 때 예를 들면 90년대나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그런 진행이고요. 두 선수 모두 좀 최근 정석도 물론 알고 있겠지만 예전 정석도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태가 나온 거고요. 지금 흙이 지켜가지 않는다면 백이 바로 끊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자리는 지켜야 합니다. 네. 거기 밀었네요. 민수는 물론 밀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만 단수를 뭐 지금 치고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었어요. 흙이 나오면은 이렇게 돌파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뒷맛이 있는데 하나 밀어둔 것은 그렇게 이득은 아닙니다. 이 교환 자체가. 이제 손을 돌리겠죠. 침착합니다. 물론 침착한 한 수이긴 하지만 나를자 지금도 씌우면요 나와서 끊긴 힘들거든요. 뻗어서 싸우면 흙도 아직 모양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럼 나를자를 씌운다면 아래쪽으로 건너가게 되겠죠. 그럼 이런 곳이 선수인 자리에서 지금 두 칸을 벌린 거니까 이 수는 약간 발이 느리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까지 진행은 백이 좀 만족을 하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굉장히 팽팽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마지막에 두었던 백의 한 수가 약간 느슨해서 흙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정석 자체는 백이 약간 두터운 정석이지만 그 이후에 조금은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가 나왔기 때문에 네, 나를자 두었고요. 최근에는 보기 힘든 한 수죠. 워낙에 이렇게 붙이고 젖히는 게 많이 나오니까 최근에 나를자를 두는 걸 보기가 힘든데요. 5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나오는 정석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보기가 힘들어요. 네, 바둑 처음 배우면 저 정석부터 배우죠. 지금 3-3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뭐 옛 정석도 잘 알지만 최근의 트렌드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지금 같은 상황은 이런 식으로 그냥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게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게 좋은 이유는 지금 백이 두 칸으로 낮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백이 좀 차지를 하더라도 우변 쪽을요. 차지하더라도 흙 입장에 전혀 불만이 없거든요. 근데 늘어서 뒀어요. 이거는 백이 일단 실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그렇게 두고 싶진 않은데요. 요즘 바둑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 정석을 먼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2단 젖히지 않고 반대쪽으로 젖혀갔는데 이 정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지금 이 정석 같은 경우는 백이 맞고요. 네, 막아가죠. 흙이 이것을 끊는 겁니다. 흙이 끊어서 진행을 하고 가장 일반적인 정석으로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정석의 형태인데 이 정석 자체를 진행한 거는 괜찮습니다. 뭐 정석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배석을 살펴보면 이런 형태가 나면 흙은 두터움을 쌓았잖아요. 네. 백에게는 실리를 내줬고요. 그런데 이 쌓아놨던 두터움이 이 백의 견제를 딱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배석으로 봤을 때 흙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고, 글쎄요, 김세민 선수가 정확하게 정석 수순을 밟아가고 있지만 이 배석에서는 그렇게 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뭐 이런 정석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정석이요. 지금 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훨씬 나았어요. 네,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형태는 흙의 발전성을 백이 미리부터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백이 좀 기분 좋은 정석이 됐습니다. 뭐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최근에 어떤 변화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차라리 이제 3점을 뻗은 이상 2단 젖혀가는 정석을 선택하는 게 나았겠네요. 그렇게 둘 수도 있었죠. 네. 우변 쪽을 내주더라도 이제 상변을 얻는 정석인데요. 이제 이거는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정석입니다. 지금 흙이 방금 둔 수는 정석이지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네. 지금 흙이 둔 수는 이제 축만 유리하다면 단수를 쳐서 둡니다. 이 백이 나왔을 때 축인데요. 지금 상황은 백돌이 먼저 있기 때문에 흙이 유리하죠. 백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단수 치는 게 안 되고, 그렇다면 흙이 이 세 점을 뭔가 이렇게 돌봐야 하는데 축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장문 씌우는 것도 백이 알기 쉽게 나가서요. 세 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은 엉성한 듯 하지만 한 발 비켜받아서 백이 이런 식으로 치받아서 나오면 일단 두 점머리를 먼저 얻어맞게 되고요. 반대로 밀고 나와도 두 점머리 먼저 얻어맞게 되죠. 그런 뜻으로 둔 수고요.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오는 수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변에 백이 한 칸을 띄었는데 2칸을 뛰는 거는 어떤 수가 무서웠을까요? 물론 2칸을 띄워도 되는데요. 지금 이 자리를 말씀하신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선수로 교환을 당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는 선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흙이 선수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백이 나중에 이곳을 나왔을 때, 지금은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호구 쳐서 백 모양이 훨씬 좋죠. 그러니까 좀 더 두터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윤명철 선수의 기풍은 굉장히 두텁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윤명철 선수가 바둑학원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생님의 기풍이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윤명철 선수의 제자들은 좀 두터운 바둑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윤명철 선수가 두텁게 둔다 말씀드렸는데, 흙이 여기 받은 수요. 이것도 안 받으면은 괜찮습니다. 여기 큰 자리가 있잖아요, 좌변 쪽에. 네, 좌변으로 가고 싶었는데 네, 이 자리는 뭐 백이 둘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입구자하고 뭐 이렇게 선수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역으로 지금 이 자리 찝은 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백이 역을 붙이는 수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이 호구 모양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김세민 선수의 첫 번째 실착이 등장했습니다. 두텁게 지켜두고요. 네, 여기는 선수기 때문에 흙이 받아야 되고요. 흙이 먼저 찔러 놓을 수는 없었나요? 물론 먼저 찔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찌를 수도 있는데 백이 뭐 받게 되면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백도 중앙 쪽으로는 좀 더 두터워졌죠. 호구 모양이 되면서. 근데 흙이 이 자리 둔 거는 정말 좀 큰 실착입니다. 백이 지금 둔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요. 김세민 선수가 초반에는 뭐 잘 두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한 수 실착이 나왔고요. 아마 수가 된다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뭐 바둑 격언 중에서 손 따라 두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손 따라 뒀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김세민 선수가 어깨를 또 짚어서 삭감을 하니까 같이 어깨를 짚었어요. 이 수의 의미는 흙이 받아둔다면 붙여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끼워서 받는다면 이 한 점을 이제 공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